안녕하세요. 최강탑 수학에서 이제 부원장 맡고 있는 강동일이라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좀 더운 날씨에 이렇게 먼 길 방문해 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 학생을 이제 아이로 갖고 있는 학부모님들이 많이 오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일부는 이제 중1, 중2 학부모님도 오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참 지금 시기에 엄청 고민이 많으실 시점인데, 왜냐면은 이제 고등학교를 어디를 가야 할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많이 되실 거고, 또 수학 선행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좀 아직 답답한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리고 결국에 그게 대입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켜야 될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고민이 있으실 텐데, 이게 입시 체계가 계속 변하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그 변화에 대응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그냥 단순히 설명을 하고 끝내기보다는 결국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 하나라도 이렇게 딱 정리를 해서 가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설명하는 것보다는 이 포인트가 진짜 중요하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거는 진짜 요거 하나만큼은 딱 남겨서 정리를 해고 가야겠구나. 그래서 이게 계속 생각해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가실 수 있게 됐으면은 그게 이제 제가 가장 목표로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예비 중일 입시 설명회 이렇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순서를 보시면은 고입을 먼저 앞두고 있지만 이제 중학교부터 들어가야 되겠지만 결국에 그게 이제 대입으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가, 대입에 어떤 전형이 제일 유리할 것인데 유리할까인데, 사실은 어떤 전형이 제일 유리할까에 이제 내 아이는이란 말이 생략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학생마다 전부 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내 아이에게 어떤 전형이 가장 유리할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같이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질 거고, 바뀐 입시 제도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3번이 이번 입시 설명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결국 초중등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중등에서 했던 공부들이 결국에 대입에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중등부, 최강탁 수학 중등부는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고 고등부는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먼저 보시면은 참 이 부분이 이제 모든 학부모님께 이제 딜레마가 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목표를 중학교를 들어왔다는 전제하에 원하는 고등학교 진학이 최우선인지, 아니 원하는 대학교 진학이 최우선인지, 이런 부분부터 좀 생각을 하면서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직은 대학교는 조금 먼 얘기니까 고등학교 생각부터 하고 싶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뒤, 2년 뒤에 대해서 단기 로드맵을 잡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만약에 고등학교 진학이 지금 최우선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그러면 그게 이제 일반고 진학 때문에 그렇게 고민이 많이 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제 고등학교 진학이 우선이라고 하신다고 하면은 영재학교나 특목고나 자사고를 이왕이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근데 보면은 결국에 이런 학교들을 원하는 이유는 물론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아이가 과학을 특히 좋아한다, 아니면 아이가 수학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쪽에 대해서 좀 역량을 길러주고 싶다.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들 각자의 개인적 성향과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하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 이 학교들을 들어감으로 인해서 일반고를 들어가는 거에 비해 대입의 허들을 낮출 수 있다는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많은 학부모님들이 이런 학교를 우선 생각을 해보고 전략적으로 일반고를 가는 게 낫겠다라든가, 아니면 일반고에서 차근차근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이제 이런 방향으로 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러나 결국 최종 목적은 이제 대입에 있는 것이지 고입은 아니기 때문에 고입에 대해서도 이따 말씀을 드리되 결국 그게 대입으로 어떻게 연결될지에 대해서 전체적인 좀 큰 그림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대입 전형에 대해서 알아야 이제 고등학교 준비도 할 수 있는 거니까 대입 전형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경쟁 인원 분석을 먼저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선발 기준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속한 고등학교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는 전형을 파악한다.
이건 이제 물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이제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을 해보는 그런 기회로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략적인 접근을 이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쟁 인원을 이제 먼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죠. 이제 인구 절벽이 생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걱정과 우려가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이게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중1, 중2도 그렇게 상관이 없고, 심지어 5학년, 4학년도 큰 영향은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여기 이제 그래프로 제가 한번 이렇게 보여드릴 것인데요. 보시면은 지금 현재 고1부터 해서 쭉 봤을 때 중3에서 살짝 줄어들었다가 오히려 초등학교 6학년까지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늘어나서 지금의 인원수를 거의 그대로 가져간다 보시면 되세요. 이렇게 되고 초등학교 5학년 때 지금 중3 정도의 인원을 갖고 한 3년 정도 더 가다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급격히 떨어지죠. 지금은 그리고 이제 신생아가 20만 대가 됐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분명히 인구 절벽이 생길 것인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는 지금 학부모님들의 아이들은 크게 영향이 없다. 지금 경쟁 인원은 비슷하게 갈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환경적인 분석을 먼저 이렇게 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학의 선발 기준에 대한 이해를 해야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포인트라, 대학은 아직 먼 얘기니까 나중에 생각하고 고등학교부터 잘 보내고 봐야지, 이렇게 가면은 고등학교 갔을 때 좀 난감한 부분이 있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고공부들의 목적은 대입에 있기 때문에 대입을 기준으로 해서 먼저 가이드라인을 잡고 그에 맞춰서 그럼 어떤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겠네, 아니면 아이의 성향이 이러니까 이런 고등학교를 가면 좋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단계적으로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와서 지금 단계에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시면은 이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학의 학생 선발 기준에 대해서 먼저 정리를 해드릴 건데요. 크게 이제 4가지가 있습니다. 내신, 그다음에 비교과, 논술, 수능,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를 합쳐서 이제 우리는 이제 전형 요소라고 부릅니다. 이 전형 요소들 이제 4가지를 체크해 놓으시면 되고요. 이 전형 요소들을 각각을 학생들이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따로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내신을 잘한 학생이 뭐 논술을 잘할 수 있고 수능으로 연결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이건 좀 독립적인 영역으로 해서 이 요소들을 내 아이가 이 중에서 어떤 것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갈 수 있는 역량이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초등학교 때부터, 아니면 지금 중1, 중2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시기에 미리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어떤 고등학교에 가서 어떻게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겠네, 이렇게 조금 미리 좀 고민을 하는 그런 기회로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보시면은 내신과 수능, 그러니까 내신 등급대와 그다음에 수능에서의 최저가 결국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신과 비교과가 많이 중요하고, 특히 비교과 부분이 중요하죠. 비교과라고 하면은 뭐 면접,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탐구 능력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뭐 논술 능력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양하게 보는 부분이 이제 비교과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학생부 종합에 영향을 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논술 전형은 이제 논술 전형 요소는 당연히 논술 전형으로 연결이 되고, 수능은 수능 전형으로 연결이 됩니다. 네, 이렇게 보면은 이 전형 요소와 다르게 이쪽은 이제 이 4개의 영역은 우리가 이제 전형 유형으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일단 4가지를 머릿속에 정확히 넣어놓고 어디서부터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어떤 고등학교를 갔을 때 이 4개 중에 학생부 교과가 유리하다, 어떤 고등학교 갔을 때 이 4가지 중에 학생부 종합이 유리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고등학교에서 대학으로 갈 때 대입 실적을 학교 이름만 보시지 마시고 사실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석이 필요하냐면은, 예를 들어서 부흥고 학생들이 뭐 100명 정도가 인서울을 했다, 이렇게 하면은 구체적으로 그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로 많이 갔는지 학생부 종합으로 많이 갔는지, 이런 부분들을 알고 있어야 내 아이가 그 학교에 가서 어떤 역량을 발휘하기에 유리한 부분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학생의 개인적인 역량도 중요하긴 한데 환경적인 영향이 훨씬 큽니다. 어떤 고등학교를 갔느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그 로드맵이 정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단계부터 차근차근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히
만약에 이제 안양 지역에 있는 학교를 가게 된다고 하면은 안양 지역은 학교가 거의 대부분 일반고고 그다음에 이제 안양, 의왕, 과천, 군포까지 포함을 한다 하더라도 외고 정도만 이제 특목고입니다. 안양외고, 그다음에 과천외고, 경기외고 정도. 그렇기 때문에 저희 일단 오늘 설명회 때는 이 외고랑 일반고에 좀 포인트를 둬서 설명을 드리는데 혹시 이제 과학고나 뭐 다른 특목고도 생각을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에 대해서도 충분한 정보를 간단하게 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보면서 이제 방향을 좀 이렇게 설정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 비교과 수능 쪽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리한 전형을 이제 내 아이에게 유리한 전형을 파악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유리한 전형이라고 하는 거는 내 아이의 개인적인 성향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고등학교가 작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에서 보시면은 안양 지역에 있는 학교들 대부분은 이제 일반고 1,558개 정도의 학교에 들어가는 상황이 되고 이 특목고에서 외국어고는 이제 전체적으로 저희가 특목고 일반계고를 그냥 잘라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중에 특히 입시 실적이 좋은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 과학고 이 4개 학교를 합쳐서 통계를 낸 자료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4.3% 정도밖에 안 돼요. 네, 4.3%고 그 다음에 이 영재학교, 과학영재고나 과학예술영재고는 0.3%의 학생들 정말 드문 학생들이 이렇게 간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를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4.3%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에서 압도적으로 일반고에 비해서 실적이 좋습니다. 그 학생 전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라든가 그 학생부 자체가 아예 일반고랑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4.3%의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에서는 조금 불리한 부분이 있지만 학생부 종합에서 많이 유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뒤에서 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중에서 이제 어떤 학교로 그 방향을 잡고 계신지에 대해서 정리가 필요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대입으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전형 유형별로 좀 파악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학생부 교과는 역시 내신의 영향력이 가장 크고 학생부 종합은 학생부의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정시는 당연히 수능의 영향력이 큽니다. 근데 이 중에서 수능의 영향력은 뭔가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는데 수능 부분은 최저 등급을 이제 어떻게 맞추느냐에 따라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특히 학생부 교과 같은 경우는 수능의 영향력이 꽤 큽니다. 수능 최저를 맞추지 못해서 어느 정도 통과를 하고 나서도 막판에 입시에서 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 학생부 종합은 교과에 비해서 수능의 영향력, 최저 등급이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렇다고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챙겨야 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이제 9등급 체계에서의 분석이라 보시면 되고 이따 이제 5등급 체계에서는 어떻게 달라질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사실 이 표를 이제 설명을 드릴까 말까 좀 고민을 했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고등부 설명회 때 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제가 안 넣을 수 없는 게 중등,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때부터 미리 알아놔야 어떤 고등학교를 가고 어떤 대학으로 갈지에 대해서 좀 전체적인 로드맵이 그려지실 것 같아서 좀 넣고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이 주요 대학들을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놨는데요.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교과 부분을 보시면은 교과에서 일단 서울대가 없고 그 다음에 연대부터 해서 숙명여대까지 쭉 보시면은 대체로 10% 초반대에서 10% 후반대 정도 사이로 퍼센트가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많다고 느껴지시나요? 적다고 느껴지시나요? 네, 이거 지금 좀 많이 적은 편입니다.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로 가야지라고 생각한다고 하면은 일단 그 비중이 상당히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안양 지역 학생들한테 상당히 불리한 요소는 일반고 기준으로 일반고는 아무래도 학생부 교과에서 비교 우위를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학생이 이제 특목고나 외고에 갔을 때 내신 경쟁에서 치열하게 하다가 하는 것보다 일반고에 가서 하는 게 아무래도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신다고 하면은 그 방향성이 충분히 오를 수는 있지만 그 파이 자체가 좀 적은 편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보시면 학생부 종합이 상당히 많죠. 이제 서울대 같은 경우 56%는 학생부 종합으로 뽑고 이건 이제 지역균형 포함입니다. 지역균형도 학생부 종합의 영역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네, 그 서울대에서는 교과를 안 뽑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른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도 보시면은 낮게는 20% 중반대에서 많게는 30% 중후반대까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사이트에서 검색을 해보셔도 찾을 수 있는 흔한 통계인데 이렇게 많은 파일을 특목고 학생들 그리고 자사고 주요 자사고 전국구 자사고 학생들이랑 5대5 정도로 나눠 갖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반반 정도로 나눠 갖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숫자가 기억나시나요? 그 학생들 4%밖에 안 돼요. 그 4% 학생들이 이 학생부 종합에서 반 정도의 비율을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은 상당히 그 조금 아무래도 일반고는 조금 치열한 환경에서 시작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일반고도 반이나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학생부 교과만 준비하는 것 갖고는 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어서 지금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부터도 교과 공부는 당연히 충실하게 해야 되고 그게 가장 우선이지만 여러 가지 서술형, 논술형 문제를 이제 푸는 연습이라든가 아니면 면접 준비라든가 아니면 학생이 이제 학생부 종합을 위한 서류들을 준비하는 단계에서 어떻게 역량을 키워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할 필요가 있고 특히 뭐 중학교 1학년, 2학년 정도까지는 각종 탐구대회 같은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과학탐구 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최대한 뭐 실험을 해본다라는 것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게 있는데 그냥 실험을 한번 해봤다. 여기서 끝내지 말고 실험을 해봤으면 보고서를 한번 써보게 하고 학부모님이 같이 한번 이렇게 검토를 해보고 해가지고 뭔가 마무리를 짓는 형태로 가게 된다. 하면은 그게 고등학교 때 뭐 우리가 특목고를 갈 거다 이런 게 아니다 하더라도 고등학교 때 내가 어떤 비교과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역량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같이 챙겨 나가야 된다. 네, 이걸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과 공부는 가장 우선시다. 하지만 비교과 공부 역량도 계속 길러 나가야 된다. 좀 머리 아픈 부분이 많이 있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챙겨 나가야 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은 이제 서울대는 안 뽑고 있고 나머지 학교들은 10% 내외로 뽑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기타 부분은 예체능 부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기자 전형으로 가는 학생들 그리고 이제 정시가 이제 상당히 비율이 높은데 다만 이 정시 부분은 재학생, 그러니까 N수생이 아니라 재수생 기준으로는 상당히 좀 좀 쉽지 않은 영역이다. 왜냐하면은 학생이 뭔가 실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고등학교 들어갔을 때 내신 챙기고 비교과 챙기고 각종 활동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냥 N수생처럼 하루에 10시간, 12시간씩 수능에만 그렇게 집중하는 역량이 그런 시간이 확보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등학교 때는 최대한 여기 앞에 있는 학생부 교과랑 종합 쪽에 신경을 쓰면서 가고 그 뒤에 정시까지 바라보는 형태로 이렇게 가야 된다. 보시면 되고 저나 많은 선생님들이 안양 지역 학생을 겪어보면서 느끼는 점은 뭐냐면은 처음부터 고등학교 1학년 때 들어올 때부터 나는 정시파다라고 하는 학생은 정말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95%는 이 교과에서 이미 밀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정시로 반향을 틀겠다라고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사실 95%보다 더 높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교과 종합을 충실하게 챙기면서 마지막에 정시를 곁다리로 같이 가는 형태로 이렇게 간다 보시면 되고 재학생인데 정시로 한 번에 엄청 좋은 대학에 갔다. 그러면은 그 경우는 대부분은 안양 지역 학교가 아니라 어떤 자사고라든가 해서 처음부터 어떤 학교 자사고들은 이제 고1 때부터 내신부터 아예 수능 문제를 연결시켜서 많이 내거나 해서 수능을 계속 챙겨가는 그런 형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고 안양 지역 학교들은 이 교과 종합에 상당히 비중을 많이 두고 가야 되는 게 포인트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드렸던 말씀들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넘어가면 학생부 교과는 전체 전형의 10% 정도인데 일반고 학생들이 비교 우위를 갖고 있는 부분이다. 선호하는 전형이지만 이게 퍼센트가 좀 적기 때문에 좀 불리한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같은 경우는 30% 내외에서 수시 전형 중에 가장 비중이 크고 자사고, 특목고 등의 좀 특수학교들의 유리한 부분이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시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학생들에게 불리한 요소가 있다. 거기다가 이제 N수생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반영을 한다고 하면은 네, 어느 정도 로드맵을 머릿속에 미리 그려놓고 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한 3번 정도 이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게 지금 첫 번째 포인트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놓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미리 빨간색 표시를 좀 해놓은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일반고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첫 번째 포인트인데, 일반고는 말씀드린 것처럼 학생부 교과에서 비교 우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도 안 챙길 수가 없다. 이거 잘 챙겨가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논술이나 정시로 빠진 학생들은 처음부터 고1 때부터 그렇게 가는 경우는 정말 드물다. 네. 그래서 이 2개가 포인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신성고 같은 학교는 뭐 일반고 체계에서 봤을 때는 조금 약간 벗어나 있다고 보시면 되세요. 입시 실적이 안양 지역에서 상당히 좋은 편인데, 신성고 특징은 정시가 많습니다. 정시로 가는 편이 많은데, 그 정시 중에서도 재수생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신성고는 1학년 때부터 그 경쟁 과정에서 계속 수능형 문제들을 많이 풀게 하면서 챙기고, 또 자율학습도 활성화시키고 하면서 수능을 많이 챙기는 형태로 가는 학교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가 재학생 때 성과를 내지 못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수를 해서 좋은 학교로 가고 좋은 의대로 가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학교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외고는 예를 들자면 이제 안양외고나 과천외고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학생부 교과 거의 없습니다. 학생부 교과로 안양외고에서 서울대를 갔다라고 하면은 그 학생은 그냥 애초에 전교 1등, 전교 10등 안에 드는 학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으로도 갈 수 있지만 교과로 된 것뿐이지, 이 학생은 그러니까 외고 학생들은 거의 대체로 종합을 우선적으로 노립니다. 종합을 우선적으로 노린다고 보시면 되고, 실적으로 입시 실적을 봐도 수시에서 종합으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시에 별표를 쳐놨는데 안양 지역, 안양외고, 과천외고 정시별로 해당 사항 없습니다. 근데 왜 별표를 쳐놨냐? 이 전국고,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한 개의 분류로 사실은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냥 같은 같은 유형의 고등학교들이라 하더라도 하나고가 가는 유형이랑 그다음에 상상고가 가는 유형은 아예 좀 다릅니다. 하나고 같은 경우는 아예 학생부 종합으로 엄청나게 서울대를 많이 보내는 학교,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다른 학교들, 뭐 피문고나 이제 여러 학교들을 보면은 정시에서 유달리 실적을 잘 내는 학교들이 있고, 이렇게 돼서 학교마다 특색이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우리 아이가 하나고를 가고 싶다, 우리 아이가 상상고를 가고 싶다, 이게 아니라 그 학교에서 대학을 얼마나 보내는지 보다도 그 보낸 학교의 전형 유형을 보셔야 돼요. 전형 유형을 봐서 이 학생 여기에서는 엄청 뭔가 학생부에서 챙겨주는 게 많네, 이 로드맵대로 간다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서울대가 보장이 되겠네,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는 그런 컨셉이 있고, 아니면 우리 아이는 막 그렇게 내신을 꼼꼼하게 챙기는 스타일은 아닌데 어떤 응용력이라든가 수능 문제 유달리 탁월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은 애초에 그런 학교에 가가지고 경쟁을 하면서 내신과 종합을 교과 종합을 챙기긴 하되 수능으로 확실하게 갈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갈 수도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을 학교별로 전형 유형을 보셔야 된다. 합격자 유형을 보셔야 대략 흐름이 나온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정시에 있는 이 별표는 좀 잘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기자의 별표가 있는 거는 이제 뭐 예고들에서 주로 성과가 나는 경우겠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표가 오늘의 그 2번째 포인트니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안양 지역에 있는 일반고들은 내신 비교과를 통해서 학생부 교과나 종합 쪽을 우선시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 네, 이렇게 방향을 잡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바뀐 입시 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작년에 어느 정도 나왔던 얘기고, 이제 학부모님들께서 많이 아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정리만 하면서 결국에 뭘 지금 염두에 둬야 될까에 대해서 포인트를 넣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 수능 같은 경우는 이제 9등급 체제가 유지가 된다는 게 핵심이죠. 핵심인데 다만 그 과학이나 사회 같은 경우는 1학년 범위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제한이 되었기 때문에 변별력을 내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제 국어 수학 같은 경우는 변별력을 어느 정도 유지할 것이다. 물론 이제 미적분 2가 이제 공통에서 빠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수학은 여전히 변별력을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내신은 5등급제로 바뀌면서 이 변별력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좀 큰 함정이 있습니다. 이 변별력이 떨어진다라고 해서 절대로 경쟁이 줄어들 것이라는 걸 의미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들을 뒤에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흐름을 잡아가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참 이제 학부모님들과 많이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이게 좀 약간 포인트라 볼 수 있는데요. 이제 1등급의 퍼센트가 좀 넓어졌으니까 뭐 이 정도면 그럼 우리는 아이는 그래도 1등급은 하겠지. 중위권 학생이라 하더라도 뭐 5등급제인데 2등급 안엔 들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물론 그렇게 되면 가장 이상적이겠죠. 근데 이 경쟁이 더 치열해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등급을 올리는 게 좀 어려워진 부분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 경쟁은 줄어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조금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나 5학년 중1, 중2라고 한다고 하면은 시간이 있는 상황인 거니까 고입 전에 방향을 좀 잘 잡아서 가면서 당연히 1등급을 맞을 수 있게끔 올려놓는 것이 굉장히 포인트라 볼 수 있습니다. 이 전형 예상 변화를 보시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현 9등급제에서는 11% 정도까지가 2등급이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개편 5등급제에서는 1등급이 대략 10% 정도까지니까 2등급 정도까지 현재 2등급 정도까지가 1등급 안에 들어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4등급 중후반 정도까지는 이제 2등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선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형 예상은 이렇게 진행이 될 거고 그 뒤에 있는 등급대들도 대체로 이 간격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한번 해드리자면 이제 안양 지역 일반고에서 특히 신경 쓸 학교, 학 전형, 교과 전형 그리고 전체적으로 외고든 일반고든 신경 써야 할 전형, 학종 전형 이 두 개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변별력이 내신만 갖고는 변별력을 내기가 좀 어려워진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좀 강화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과 반영 비율 상승 이게 조금 이제 무서운 부분인데요. 사실은 교과 전형은 지금 같은 경우는 내신만 잘 받으면 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제 교과 전형에서 비교과도 볼 수가 있게 될 거다. 이렇게 좀 예측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이제 면접 비중을 좀 늘린다라든가 뭐 논술형 문제들을 조금 더 이제 고사를 본다라든가 물론 대학별 고사를 맡고 있긴 하지만 대학별로 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은 1등급을 맞은 학생들 안에서 변별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1등급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의 2등급 안, 1등급 안을 안전하게 들어오는 것은 더 중요하게 됐고 그 부분은 뒤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종 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 가능성이 있지만 1, 2등급을 확보하는 것은 종합 1, 2등급을 확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비교과 선택 과목의 영향력 증가 가능성은 당연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이제 이 부분을 설명을 하냐면은 교과 전형의 학종 전형화, 학종 전형의 교과 전형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무래도 조금 구분이 조금 줄어들면서 하이브리드화 될 것이다. 이렇게 점치고 있는 상황으로 예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표에서 5등급제로 가면 어떻게 영향력이 달라질까에 대해서 저희가 좀 이렇게 예측을 해봤는데요. 이 보시면은 내신 영향력은 이제 소폭 감소할 수 있습니다. 소폭 감소할 수 있지만 절대로 그 부담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수능 영향력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저 등급이 강화될 것을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시 부분도 좀 이제 특이한 부분인데 정시에서 이미 지금 학생부가 많이 개입되는 요소가 생겼고 이제 서울대에서 그렇게 출발을 했기 때문에 그 밑에 이제 학교들이 계속 따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수능만 잘 봐서 잘 간다가 이제 정시에서 조금 상황이 달라지게 돼서 학생부도 챙기고 내신도 좀 들어가고 내신이 꼭 등급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특히 서울대 같은 경우는 어떤 선택 과목을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과별로 이제 그런 부분들도 미리 설계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뭐 의사가 되고 싶어 한다. 그럼 그에 맞게끔 가는 로드맵들을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미리 생각을 해놔야 됩니다. 단순히 교과 과목을 잘 본다가 아니라 이 중에서 서울대 의학 계열에서는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과목을 선택 안 하면 거의 탈락이다.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수해야 될 과목들이 있는 것을 좀 챙겨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될 포인트로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결국 오늘 설명회에서 제가 이제 메인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 중에 하나인데요. 그 대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들어봤으면 그럼 결국에 지금 단계에서는 우리 아이는 뭘 준비해야 할까? 이게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초중 중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넘겨볼까요? 일단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초중등 수학 공부를 한정해서 본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점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보시면은 이제 영재 교육에 지나친 시간을 이제 소요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K모 준비를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든가, 뭐 어떤 특정 과고나 영재고 준비를 많이 한다라든가. 근데 이 진학률이 아까 그 4% 중에서도 굉장히 적습니다. 0.5% 정도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 학교들은. 근데 이제 많이들 듣게 되시는 얘기가 이걸 거예요. 그러니까 KMO에서 뭔가 성과를 거뒀다 하더라도 과학고 입시에서 떨어졌다. 그래도 이 학생은 심화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이 더 길러졌기 때문에 고등학교 가면은 자연스럽게 내신 등급 잘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중등 심화도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이 KMO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은 실제로 고등 과정에서의 교육 과정이랑 연관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연관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많지도 않고 학생이 이 고등 등급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역량이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런 KMO나 여러 가지 영재 교육들을 추가로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거는 괜찮은 권장사항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지금 고등교과 과정에 대해서 선행만 한 것이 아니라 탄탄하게 등급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서 무리하게 그래도 일단 뭔가 애가 더 잘하게 되겠지라고 하면서 그 로드맵을 자꾸 따라가서 영재교육에 지나친 시간을 소요하면은 학생이 이제 수학에 대한 흥미도 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등학교 들어왔을 때 막연하게 생각했던 그래도 그냥 K모브 해봤으니까 과거 준비해봤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이 상당히 많이 깨지는 것을 저는 봤기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어떤 라인으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좀 판단이 빠를수록 좀 좋은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있고 모든 어떤 학교를 가든 간에 기준이 이거는 해놓고 가야 된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속도에만 집중된 고등 선행인데요. 회독수로 만족하는 거. 옆집 학생은 미적분까지 이해독했다. 누구는 정석 어디까지 풀었다. 뭐 해가지고 한다고 하면은 쌤 어디 풀고 일품은 뭐 풀어봤다더라. 그건 정말 그냥 풀어본 겁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학생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됐을 때 그렇게 공부했던 내용을 연결시켜서 시험을 점수를 얼마를 받을 수 있는 역량이 되었는가 거기까지 측정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은 그 회독수라고 하는 기준은 정말 모호한 거고 이렇게 이거 기준으로 갔을 때 실패하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학생이 그렇게 와가지고 저 미적분까지 했었는데 1학년 수학도 모르겠다. 지금 어려운 거 풀어보니까 이해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니까 회독수 기준으로 생각하시지 말고 얼마나 튼튼하게 고1 수학 차근차근 다지고 가느냐. 그 부분이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그 중등 현행 성적만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90점 초반이 나오면 기분이 나쁘신 거예요. 부모님들이. 100점을 맞았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틀리고 2개 틀렸으면 불안한 거예요. 내 아이가 뭔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심지어 80점대가 나올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이제 여기 선생님들과 봐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얘기를 해보게 되는데 그 80점 중반, 그러니까 3문제 정도 틀리는 거에서 2문제, 1문제 만점으로 가는 단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심화서를 훨씬 많이 풀어야 되고 중등 내신에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이 고등 과정에서 조금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특히 2학기 과정들 있죠. 1학년 2학기, 2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과정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지나치게 심화에 빠지다 보면은 고등 과정 갔을 때 이 연결될 내용도 아니었는데 너무 무리하게 거기만 하다가 결국 고등 과정이 흐트러지네.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는 A 등급 맞을 수 있는 역량을 키워나가고 내신 잘 다지는 거, 중등 내신 다지는 거 중요하긴 하지만 그 100점을 무조건 채우서는 100점 아니면 진짜 안 돼. 이렇게는 저희가 방향을 잡기보다는 물론 100점 맞고 고등 과정도 잘하면 좋죠. 그게 최상이긴 하지만 거기에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일부러 100점을 맞고 뭐 중등 심화를 엄청나게 많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방향성을 생각을 하면서 학생별로 맞춤형으로 이제 교육 과정을 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충분히 신경을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조금 넓게 보시고 좀 더 길게 보시고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 좋을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그 선행의 잘못된 예시인데 이 시기별로 2-1 했고 2-2 했고 3-1 했고 3-2에서 공정수학원 이렇게 했고 미적분까지 했고 1회독 다 돌렸고 학생이 또 2회독까지 하고 고등학교 갔다. 근데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딱 내신 대비를 들어가면은 이제 잘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도 그냥 술술 배우면서 넘어가기만 했지 지나고 나니까 어떤 기억만 남는 거냐면은 공부를 했었다는 기억만 남는 거예요. 그 경험만 기억이 남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내가 고1 수학부터 중등부터죠. 중등부터 어떻게 연결시켰는가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어 있거나 너무 진도가 빨라서 뭐 개념이 왜 이렇게 나왔었는지 잘 모른 채로 그냥 연산 연습하고 그냥 그 공식 받아들여서 가는 경우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고등 과정에서 좀 이제 심화 문제를 풀 때 좀 많이 이렇게 쓰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독을 중요시하기보다는 한 번을 하더라도 내가 고등 과정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계를 하면서 가야 된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성적이 확 떨어졌어요. 공통수학 오늘 한 지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숱하게 경험을 많이 해보고 있으니까 미리 한번 이제 초등학교 때나 중1, 중2 때 한번 고민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 저희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스템을 만들고 커리큘럼을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들을 다 반영을 해서 하고 학부모님과도 충분히 상담을 하고 아이의 역량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포인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도 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 이거는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될 거예요. 특히 초등학교 6학년에서 1학년이 된다. 1학년 뭐 지금 중1, 중2다. 이렇게 됐을 때 이 왼쪽에 있는 라인을 보시면 영재학교, 과학고, 자사고, 외고, 일반고로 저희가 분류를 해놨거든요. 분류를 해놨는데 준비해야 될 게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보시면은 영재학교, 과학고 같은 경우는 KMO 중등 심화, 아주 심화도 해보고 심지어 이제 지필평가도 있죠. 이렇게 준비를 해야 할 거고 자사고, 외고까지로 좀 확장을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학생부 관리, 자소서도 쓸 줄 써봐야 되고 추천서도 받아야 되고 면담 면접도 하고 심지어 이제 하루씩 자면서 하는 그런 면담 면접도 있죠. 네, 그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런 것들을 챙겨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제일 오른쪽에 보시면 중등 내신 챙기고 고등교과 선행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고등등급 만들기. 고등등급 만들기라고 하는 거는 1등급 만들기를 목표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단순히 선행을 했다가 아니라 등급 만들기까지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알고 계시겠지만 이 중등 내신 중에서 이 외고 쪽에 중등 내신 들어가긴 하지만 수학은 안 들어가죠. 영어만 들어가는 그런 학교들 외고는 영어만 들어갑니다. 거의 모든 학교가 영어만 들어가기 때문에 수학 내신이 실제로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아이는 무조건 내신에서 중등 내신에서 100점을 맞아야 돼.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고입을 위해서라고 하면은 굉장히 한정적으로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은 이 과학고 내신에 좀 영향을 주. 과학고 입시에는 중등 내신이 영향이 가고 자사고 중에 중등 내신을 보는 학교들이 제법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영향이 갈 수가 있는데 나머지 학교들을 본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내신의 영향력은 크지는 않다. 그리고 내신의 영향력이 크다 하더라도 A등급을 받는 거에 목적을 삼아야지 그게 지나치게 1등급 그 100점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게 지금 뭔가 너무 완벽주의를 추구하다가 큰 그림을 놓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결국 고입에서 이 지필평가 영재학교 지필평가 KMO 중등심화 이런 것들을 아주 심화로 하는 거는 영재학교 과학고 입시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여기 이 가운데 있는 애들은 이 학생부 관리 자소서 추천서 면담 면접 준비를 하는 것들은 이 특목고 여러 특목고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부 종합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저는 이 중에서 그 학생부 종합에 도움이 된다는 부분은 한번 짚고 넘어갈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비교과 역량을 중요시하는 흐름이 앞으로 계속 생길 것이기 때문에 추천서 면담 면접은 이거는 굉장히 한정적인 얘기지만 학생부 관리 정도의 어떤 탐구 뭐 수리 탐구라든가 아니면 과학 관련한 탐구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실험 관련한 것들 어떤 대회들 이런 것들은 좀 나가서 경험을 해보고 보고서를 만들어보고 이런 것들은 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입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물론 고입을 직접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면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고 대학에 갔을 때
어떤 학생부 종합에 대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학생부 관리 부분은 지금부터도 조금 꾸준히 좀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중등내신이랑 고등교과 선행, 고등등급 만들기 결국은 여기는 이 여러 가지 학교들의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에 여기도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을 가장 최우선시 밑거름으로 삼아야 된다. 이게 안 돼 있는데 무리하게 지금 이 지필평가 KMO 중등심화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순서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중등 내신을 받으면서 고등 1등급 만들기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이게 결국에 대입 전형에서 봤을 때 모든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정시 그리고 논술까지도 다 연결이 되겠죠. 이런 거에 뼈대가 된다. 그리고 고입 준비에서도 이 과학고나 뭐 자소고를 준비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이 부분은 어떤 길로 당연히 챙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길로 가도 안정감을 확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라고 하면은 이걸 최우선시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자면 이렇게 네. 선택과 필수가 있다고 하면은 이 고1에서 1등급 만들기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고1 교과, 중등 교과 차근차근 챙기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고등 내신 등급 확보가 최우선인 학생들은 이 부분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입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이제 넘어왔는데요. 보시면은 이건 이제 당장 고입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빠르게 훑으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 고1 첫 시험 등급이 고등학교 3학년 내내 등급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통계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변동 없는 학생들이 75%. 네. 이렇게 되고 2학년 여기 두 개 등급 이상 변동한 학생은 거의 없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학년 내에서 3학년 가는 거는 더 힘듭니다. 네, 이렇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성적 변화가 없으면 84%. 그리고 요 표를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고1 때 이제 처음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등급을 맞았다. 고등학교 4등급을 맞았다 하면은 이 아이 정말 달라졌다. 정말 무식하게 공부에 뛰어들었다. 해도 등급 하나 올릴 확률은 27%, 2등급까지 3학년 1학기까지 해서 평균 2등급을 맞을 확률은 0.9%. 100명 중에 1명만이 4등급 때에서 지금 2등급 때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세요. 3등급 때 1학기 때 3등급 때였는데 아직 4학기나 남아있으니까 인생 역전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 0.2% 정도만 3등급 때에서 1등급 때가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등급을 올린다라고 하는 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초등학교 6학년, 5학년, 중1, 중2 때부터 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추시는 게 좋냐. 고1 첫 시험을 제대로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가는 게 좋습니다. 고1 조금 넓게 보면 중간 기말까지를 잘 보고 수행평가 잘 보고 해서 그때 등급을 제대로 확보를 해놓는다 하면은 그 학생이 그 역량을 갖고 끝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수가 있는데 현 9등급제에서는 4등급 중후반에서 만약에 이제 3등급까지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11% 정도로 올리면 되거든요.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올릴 수 있겠죠. 근데 이건 당연한 산수인데 2등급 끝자락에서 1등급을 가려고 하면은 24%를 올려야 됩니다. 그렇죠? 만약에 학생이 3등급 중후반 때 있었다라고 하면은 4등급으로 안 밀려나면 다행인 상황이고 2등급까지 가는 거는 정말 어렵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결론을 드릴 수 있냐면은 1학년 1학기 때 받은 등급이 유지될 가능성은 더 높아졌고 그 등급이 고착화될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이제 고2, 고3 과정에 대한 습득력이 증가한다는 부분인데요. 이 개념 이해력이라든가 유형별 연산 능력, 심화 사고력, 종합적으로 수학 관련해서 한정해서 봤을 때도 이게 결국에 다 연결이 되고 내신 수능까지도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 학원 학생에 대해서 잠깐 사례를 말씀드리면 이 이제 위에 있는 학생은 이 작년에 이제 서울대 합격하고 이제 이대 약대 합격해서 이제 약대로 간 학생인데 수상수화를 반복을 여러 번 했지만 예전 교육과정의 수원수투죠. 이거 이제 저랑 같이 하기도 했는데 한 학기 선행 정도밖에 안 했어요. 한 학기 선행. 그러니까는 다음 학기 거 할 거 방학 때 특강으로 듣는 정도. 그렇게 했어도 전혀 늦지 않았습니다. 이 학생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때
미적분까지 1회독, 2회독, 3회독 했던 학생은 아니에요. 그래도 충분히 서울대 가고 약대 가고 의대 간다. 그럼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수상수와 지금 이제 바뀌게 되는 체계에서의 공통수학 1, 공통수학 2 이거를 정말 튼튼하게 하되 중등에서부터 중등 2-1, 3-1 뭐 넓게 보면 뭐 2- 이런 흐름들이 연결이 돼서 고등과정 1학년 거를 튼튼하게 해놓으면은 그게 뒷받침이 돼서 뒤에 교육과정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심화 문제도 풀 수 있고 잘 갈 수 있게 된다. 네, 이렇게 저희가 사례를 좀 보여드리고 이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학생들을 이제 경험을 하면서 그걸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중등 내신 등급은 고1 내신 등급으로 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는 하는 부분은 여기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이제 신성중이나 안양중 같은 경우 이제 20% 나왔던 거는 평균이 굉장히 낮았기 때문이고 이건 좀 특이한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일반적으로 A 등급이 안양 지역에서는 30%, 40%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내 아이가 수학은 A 등급이지라고 하면은 실제로는 40% 정도까지 학생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뭔가 내 아이가 수학을 잘하고 있는가에 대한 좀 객관적인 지표가 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실제로 이 밑에 이제 바뀌는 체계 5등급 체계에서 확인을 해보시면 2등급까지 34%면 이 학생 귀인 중에서 지금 A 끝자락에 걸쳤던 학생은 실제로는 3등급을 받게 될 거예요. 네, 그렇게 밀리게 된 상황이니까 보시면 이제 2등급에서 3등급까지 굉장히 넓게 분포가 되어 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중학교 때까지는 잘한 것 같은데 고등학교 갔더니 갑자기 성적이 떨어졌다가 아니라 애초에 그 스펙트럼이 너무 넓었기 때문에 범위가 넓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고등과정에 대한 능력을 검증받지 못했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1, 2등급으로 시작하지 못하면 학생부 종합 교과에 불리하다는 부분은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니까 네, 여기서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 학교 라인으로 보시면 조금 더 와닿거든요. 2등급 정도가 지금은 이제 건국대, 동국대 라인으로 보시면 되세요. 여기에서 합격을 마지막으로 하는 라인으로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근데 개편 5등급제에서는 그러면 이제 1등급 안에는 들어야 되는 겁니다. 안정적으로 종합 1등급이 되어야 이 이상의 학교를 들어갈 수 있다. 네, 이렇게 쓸 수 있다. 원서를 쓸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니까는 원래 9등급 체계에서는 학생이 2.2였다라고 하면은 다른 요소로 1.8인 학생을 이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죠. 그렇게 됐었는데 지금 5등급 체계에서는 애초에 2등급이 됐다라고 하면은 탈락을 하고 시작하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은 그 변별력이 시험 자체의 변별력은 줄었지만 경쟁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이제 간단하게 그냥 쭉 넘기면서 보여드릴 건데 왼쪽이 인문계열, 오른쪽이 자연계열로 보시면은 대체로 교과 전형이에요. 교과 전형에서 1점대 초중반에서 후반, 중반 정도, 2점대 중반 정도까지 형성이 돼 있다. 지금 이게 9등급 체계에서의 교과 전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뭐 동국대가 좀 특이하긴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제 그 다른 학교들도 경희대부터 숙명여대까지도 2점대 중반 정도까지 끊기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공민대부터 아주대까지 봤을 때도 넓게 봐야 한 3점대 정도까지고 나머지는 다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게 교과 전형의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이 학생부 종합도 마찬가지인데 학생부 종합은 이제 교과 전형에 비해서 0.5등급에서 1등급 정도 조금 여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이 학생들은 그 이상으로 학생부 잘 챙겨가려고 노력을 하는 학생들이에요. 네, 그렇게 보면은 여기도 좀 만만치 않은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사실 이 자료를 보여드리는 거는 의대 라인도 하나 보여드릴까요? 네, 의대도 보시면은 여기는 이제 교과 그 다음에 지역 전형 그리고 뭐 학생부 종합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습니다. 섞여 있지만 어쨌든 1점대 중반 정도에서 끊기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 울산대 엄청 좋은 데인데 근데 1.5네 여기 아산병원 갈 수 있는데 왜 1점 이거밖에 안 되지라고 생각하신다 하면은 지역 인재죠. 그러니까 이제 그 지역에 경상도 지역에 살고 있는 학생들만 쓰는 전형이기 때문에 저런 상황인 거고 안양 지역 학생들은 연관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보여드렸던 이것들이 왜 다 이걸 보여드렸냐 아직 좀 먼 얘기인데 이걸 왜 굳이 지금 알아야 되지라고 생각하신다고 하면은 이게 전부 다 이제 바뀌는 체계에서는 1등급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냥 점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까는 이렇게 좀 범위가 넓었었죠. 넓었었는데 이제는 이게 그냥 아예 1등급이 되어야 기본이다. 이게 이제
어떤 소양 같은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조금 넓게 봐서 학종까지로 생각한다 하더라도 2등급 이내는 들어야 좀 합격 가능성, 인설 합격 가능성이 생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1, 2등급을 사수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포인트고, 이게 안 된다라고 하는데 학생의 역량이 진짜 뛰어나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정시 쪽으로 빠지게 되겠죠. 네, 근데 안양 지역 학교들은 그런 경우가 별로 없다. 네, 이렇게 예측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학생 선발 기준을 종합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런 상황입니다. 내신은 교과 1등급이 학생부 교과를 노린다 하면 교과 1등급을 사수해야 되고, 학생부 종합은 교과 1, 2등급. 비교과 부분은 수학학원에서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수행평가라든가 수리면접 관련한 얘기들, 논술형, 서술형 문제, 이걸 이제 간접적으로 교과 공부를 통해서도 이제 향상시킬 수 있고, 뭐 직접적으로 저희가 프로그램을 통해서 말씀드릴 것도 있고, 네, 이렇게 돼서 종합적으로 이렇게 챙겨가는 것이 지금 단계부터 필요하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렸던 부분이니까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등급을 확보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입에서 내신 등급을 확보하는 동시에 비교과 준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아이는 아직 대입은 아닌데 라고 연결이 되면 고입 중등에서 고입 측면으로 봤을 때는 안정적인 중등 내신을 받으면서 일단은 고등 1등급 만들기를 가장 중요시하면 좋겠다. 이걸 하면서 추가적으로 영재 교육도 해보고 사고력 수학도 하고 뭐 이렇게 가는 거지, 너무 방향이 우왕좌왕하게 되다가 그 본질을 흐트러 버릴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방향을 좀 잡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스템 설명을 하면서 그럼 이런 변화 과정에 맞춰서 어떻게 공부하게 우리는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다른 선생님께 넘겨드리기 전에 잠깐 이제 시스템에 대해서 이 부분을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아예 안 챙겨드릴 수가 없는 거고, 교과를 통해서 챙기고 있긴 하지만 조금 그래도 더 꼼꼼하게 하고 싶은데 하는 마음으로 좀 이제 준비를 한 게 있는데요.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비교과 부분에서 이제 입시 컨설팅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고입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학생이 지금부터 아이가 뭘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 협력업체에서 아예 같이 하고 있는데 와서 이제 상담하고, 그다음에 학생한테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얘기해주고, 학부모님도 오셔서 같이 얘기 들어보고 하면서 방향을 잡아가는 그런 이제 컨설팅으로 보시면 되고, 좀 꼼꼼하게 처음에 이제 전화 상담 먼저 하면서 궁금하신 점이 뭔지 파악하고,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학원에 와서 상담을 해보시고, 네, 이런 게 있고, 뭐 연간으로 해서 꾸준히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그런 컨설팅도 있어요. 네, 이런 게 있으니까 혹시 이제 고입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대입까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하다 하거나, 뭐 공부 습관을 좀 어떻게 들였으면 좋지 모르겠다, 그런 부분에서 고민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리탐구 얘기도 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 얘기는 여기 보시면 이제 그래서 실제 합격한 예측 뭐 정확도 97% 이렇게 돼 있는데, 학생 한 명 상담을 해도 이게 그냥 선생님 한 분만 실제로 상담은 한 분이 하시지만 충분히 팀제로 해서 학생에 대한 분석을 하고 나서 와서 이렇게 상담을 하는 그런 체계로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진단 컨설팅과 연관 컨설팅 쪽이고, 지금 초등, 중등은 이 1, 2번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3번, 4번 수시 정시는 고3의 얘기이기 때문에 앞에 1번, 2번이 중요한 부분이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만 드리고 이제 제가 마치려고 하는데요. 마치고 이제 다른 선생님께 발표를 넘겨드리려고 하는데, 수리탐구라고 하는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꼭 생각해 주셔야 될 게 복습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학부모님들이 선행만 의식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게 이제 생기면 우리 아이 그냥 뭐 1-1 중학교 1-1 괜찮은 것 같은데 1- 괜찮은 것 같은데 꼭 저걸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꼭 복습 굳이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그 복습에 포인트를 둔 과정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목표는 수리 면접, 논술형, 서술형 문제 대비, 각종 수행평가 대비 이런 쪽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달라지는 입시 체계에서 고등학교 수행평가 비율 확대, 서술형, 논술형 문제 확대, 대학교 측면에서 봤을 때는 면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어서
이런 흐름에 맞춰서 저희가 좀 준비한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됩니다. 여기 뭐 개편안에서 이렇게 쭉 넘겨보면은 결국에 이런 선논술형 평가들은 과제를 개발하는데 학기 단위 성적의 40% 이상 반영을 권장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가 이제 안양권 학교 표를 보여드릴 건데 최소 40%고 외고 같은 경우는 수행평가 비중이 70%에서 80%까지 갑니다. 네, 그래서 교과가 외고 같은 경우 20% 정도 들어가고, 교과라고 하는 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쳐서 20%, 수행평가 70%, 80% 이렇게 가는 학교들도 있고, 일반 안양 지역 일반고들도 수행평가가 낮으면 40%에서 높으면 뭐 60%까지 지금 형성이 돼 있거든요. 물론 그 변별력이 지필평가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지금 떨어지긴 하는데 기본 점수가 좀 높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 흐름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상황이고, 저희는 변별력이 조금 강화할 거로 예측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좀 준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과목 수행평가 100%도 가능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완선형 단답형 완선형 문제를 선언수령 문항으로 간주하지 않도록 자세하게 이렇게 논수령을 쓰도록 이렇게 권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보여드릴 자료인데, 여기 요 빨간색 라인을 보시면 되세요. 이게 이제 학교별 수행평가 비중을 보시면은 이 집필평가가 여기 관양고 60%, 수행평가 40%, 뭐 과천외고 30%인데 수행평가 70%죠. 그래서 수행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제 다른 학교들도 보시면은 대체로 수행평가가 40에서 50% 정도 형성이 돼 있다. 그리고 논수령 평가도, 논수령이라고 하는 거는 오지선다가 아닌 거죠. 오지선다가 아닌 걸로 보신다고 하면은 그 비중이 상당히 높아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학교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안양예고 80%죠. 네, 안양예고 수행평가 비율 80%, 그 다음에 지필평가 20%, 1차 지필평가 9%, 2차 지필평가 11%. 그렇죠. 그러니까는 수행평가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이 수학 개념 쓰기 이런 것들은 정말 학원에서 제대로 공부하고 백지복습 해보고 해서 연습을 충분히 해야 되겠죠. 네, 해야 되는데 다만 아직까지 그 기본 점수는 좀 많이 주는 편이지만, 네, 점점 그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수업은 이제 수리탐구인데, 과정은 기본 개념, 심화 개념 정리하고 단계별 풀이 과정 습득하고 논술형 문제 면접 대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중 1-1부터 진행합니다. 학생이 중 2든 초 6이든 상관없이 1-1에서부터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 1-1을 복습한다가 아니라 거기에서 개념 설명을 제대로 해보게 하고, 그냥 그에 맞춰서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를 점검을 하고, 저희가 직접 서술형으로 써보게 하고, 그 다음에 첨삭을 하고, 마지막에는 뭐가 있냐면은 선생님 앞에서 시간을 잡아서 매번 면접을 봐요. 면접을 봐서 선생님이 면접을 직접 해보고 그걸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해서 학생이 본 시험지랑 녹화 영상을 다 피드백 하시도록 저희가 학부모님께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내 아이가 처음에 해보면은 엄청 떨어요, 학생이.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 앞에서 1대1로 하는 건데도 막 말도 어버버하고 잘 못하고, 아는 건데도 설명 못하고. 근데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챙기면서 고등과정에서 비교과 부분들을 챙겨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혹시 뭐 이제 과학고나 다른 여러 가지 면접을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면은 거기에도 도움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간다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거 조금만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1시간 동안에는 이제 이 문제별로 유형별로 이제 저희가 이제 준비한 강의가 있거든요. 강의를 패드로 보게 됩니다. 패드로 보게 되고, 학생을 그냥 패드로 그냥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옆에서 선생님이 계속 보면서 봤던 거 질문 이해 안 되는 거 바로바로 질문 받아주고 이렇게 넘겨가면서 보도록 해주고 하면서 1시간을 소화를 하고, 나머지 이제 45분 동안에는 좀 전에 배웠던 내용을 서술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서술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 다음에 나머지 10분 동안은 면접을 보는데, 이 10분은 오늘 공부했던 내용에 대한 면접은 아니고 전 시간 공부했던 내용에 대해서 공부를 충분히 해와서 면접에 들어와서 이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봐라, 아니면 이 문제 한번 그때 너 잘 못 풀었던 건데 다시 한번 풀어봐라 하면서 쓰는 과정들을 체크를 하고, 학생이 답만 맞추는 게 아니라 과정들을 어떻게 논리전형하게 써가는지를 관찰하면서 가는 프로그램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기본 개념 강화, 지필평가, 심화 문제 대비,
수행평가를 또 대비하고 서술형, 연수형 대비, 대입 면접까지도 대비하는 형태로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이제 입시에서부터 해가지고 비교과 부분까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게 된 거고, 이제 교과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학원의 이제 팀장님께서 따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강탑 수학학원 팀장 박선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아까 3시에 예비고일 설명회를 먼저 진행을 했는데 예비중일 설명회에 조금 더 많은 힘을 쏟는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중등부 과정을 거치면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교과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 이외의 비교과적인 부분까지도 부모님들께서 어느 하나 놓치실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실 텐데, 그렇다면 저희 최강탑에서는 교과, 더 나아가 비교과에 해당하는 서술형 준비까지 어떻게 시키고 있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이제 정규 수업은 저희가 주 3회 중 2회는 담임 선생님과의 칠판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마지막 주 1회는 부담임 선생님과의 1대1 밀착 지도로 꼼꼼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른 학원 같은 경우는 한 강의실에 15명을 모아놓고 칠판 수업만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는 10명 내외 학생들을 모아놓고 칠판 수업을 한 후 문제를 풀 때 한 명 한 명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꼼꼼히 돌아다니면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가 숙제는 잘 해갔는지, 지각은 하지 않았는지, 그 다음에 수업 태도는 어땠는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님들께서 정확히 아실 수 있도록 학원 오늘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상황을 학원 어플을 통해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달 말 이제 우리 아이가 이번 달엔 무엇을 배웠는지, 어떤 부분에서는 취약했었는지, 그 다음에 다음 달에는 무엇을 배울 것인지에 대해서도 학원 어플 혹은 상담 전화를 통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렇다면 초중등부에서는 이제 교재 관리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실 텐데요. 교재 관리와 이제 주간 평가, 즉 오답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초중등에서는 아이들에게 채점을 시키지 않습니다. 직접 교재를 걷어 담임 선생님과 부담임 선생님께서 채점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채점을 하시면서 틀린 문항들은 설명을 해주시고, 설명을 듣고 백지에 다시 풀어보게 한다든지, 아니면 설명을 하고 이제 혼자서 다시 풀 수 있는 시간을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오답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교재 관리에서 나온 오답들은 추후에 있을 오답 유사 문항을 아이들별로 제작하여 다시 한번 풀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아이가 개념을 배웠을 때 일주일 동안 배운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지 첫 번째 테스트를 보고요. 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오답 노트를 작성하게 하고, 여기 보시면 선생님이 아이들별로 피드백, 이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오답까지 했을 때, 그래, 우리 오답까지 시켰지만 이걸 정말 다시 숫자가 바뀌든 유형이 살짝 바뀌었을 때 못 풀어낼 수가 있었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유사문항까지 한 번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대단원이 끝났을 때는 대단원 오답 프린트, 그 다음에 개념 빈칸 넣기 시험, 이거는 전부 다 진행하진 않고 필요한 친구들 위주로 선별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서술형 대비가, 서술형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만큼 서술형 대비 시험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슬슬 이제 아이들이 커갈수록 학원을 보내야 하는지 과외를 시켜야 하는지에 대해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최강탑에서는 이 두 가지 고민을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말 과외 시스템을 도입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모든 과정을 다 잘해주면 너무 좋겠지만 다른 학원에 있다가 와서 중간에 들어오게 된다든지, 아니면 우리 아이가 도형 부분은 유독 취약할 수 있고 함수 부분에 유독 취약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족한 부분을 주 1회 2시간 반 수업으로, 이 수업은 3명이 정원이에요. 그래서 정말 더 밀착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 줄 수 있는 아주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주말 과외 전문 강사님께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1시간 반씩 진도를 나가주시고 나머지 1시간은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한 문제풀이 오답노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무엇을 배웠는지 아실 수 있도록 학원 어플을 통해 업로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이제 요 3가지 같은 경우는 주말 과외를 실제로 수강한 친구들 수강 후기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도형 부분에 취약했던 친구 수강 후기가 이 맨 아래 있어요. 그 친구 같은 경우는 도형 부분이 너무 취약했었는데 그 부분만 따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었다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도 저도 사실 이 시스템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합니다. 최강탑의 또 꽃이라고 볼 수 있는 일요 무료센터인데 이제 아이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석할 수도 있고 뭐 지각을 할 수도 있고 뭐 몸이 안 좋아서 숙제를 못 해올 수도 당연히 있겠죠. 근데 그런 걸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선생님께서 몇 시에 와서 오늘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합니다라고 미리 예약을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일요일에 와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공부하고 가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최강탑에서는 중등 선행, 중등 내신, 그 다음에 더 나아가 빠른 회독수로 굳이 고등 선행을 많이 돌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최강탑에서는 중등 내신과 고등 선행을 2마리 토끼를 모두 다 꼼꼼하게 잡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중등부 같은 경우는 개념 유형 2달, 그 다음에 응용 심화 2달, 총 한 학기에 4개월 코스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진행을 하는 도중에 시험 기간이 있다면 별도의 3주의 내신 대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등부 같은 경우 만약에 중등부에서 고등 수학 선행을 나갈 때에는 각 과정별 3.5개월씩 진행하고 있고 이 또한 중간에 내신 대비 기간이 껴있다면 별도로 3주의 내신 대비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머님들, 아버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공통수학 1, 2가 고1 때 시작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공통수학 1, 2, 대수, 미적분 1, 확통까지 완료하게 되면 고등과정 전 과정을 마무리할 수 있고 최강탑 수학 커리큘럼 상으로는 이 모든 고등과정을 총 18개월 안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좀 더 자세히 어떻게 진행할 수 있길래 중 1학년부터 3학년까지 무리하지 않고 중등 내신과 고등 선행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커리큘럼 상으로 보시면 중학교 1학년인데 선행이 전혀 되어 있지 않죠. 중학교 1학년인데 1학년 1학기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달 개념, 2달 응용 심화 이 커리큘럼대로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중학교 3학년 때 고등학교 과정을 시작하게 돼서 중3 마지막에는 대수 개념까지 마무리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네, 저는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이 쭉 진도만 나간다면 그러면 선행을 나가는 건 그럴 수 있죠. 하지만 중등 내신을 잡기 위해서 1학년 2학기부터 저희가 시험을 보잖아요. 그럼 1학년 2학기 직전, 즉 1학년 여름방학이겠죠? 그때는 이제 1학년 요 2학기에 해당하는 부분을 응용 심화, 그 다음에 2학년 1학기 같은 경우 그 직전인 겨울방학에는 2학년 1학기 과정을 특강으로 하여서 심화 수업을 따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다음 학기에 있을 내신 대비에도 열심히 부족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더 선행이 된 친구를 한번 보러 가도 될까요? 네. 이번에는 조금 더 선행이 빨리 진행된 친구를 한번 보여드릴까 합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중1인데 이미 중학교 2학년 과정까지 마무리가 된 상태, 즉 3학년부터 개념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제 중학교 1학년 여름부터 고등 과정을 시작해서 중학교 3학년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전 학기 여름을 이용하여서 특강으로 중등 내신까지도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전 여기에다 좀 포인트를 드리고 싶어요. 이 마지막 3학년 2학기를 이제 뭘 어떻게 더 철저하게 준비를 시킬 것이냐. 이때 여기서 뭐 이상하게 뭐 모든 과정을 다 돌린다든지 뭐 쓸데없이 뭐 대수 미적분 한 번 더 돌린다든지 이미 심화까지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전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등학교 1학년 등급 만들기에 초점을 두어서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는 공통수학 1, 2 심화, 그 다음에 모의고사 기출문제들을 풀어보면서 고등학교 1학년 1등급 만들기에
굳히기 작전을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떻게 그러면 수업 구성이 짜여져 있길래 이 모든 커리큘럼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보시면 중등부 같은 경우는 주 3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3회 중 2시간씩은 담임 선생님과의 칠판 수업을 하고 있고 중간중간 이제 아이들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돌아다니시면서 확인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1시간은 마지막 한 타임은 이제 부담임 선생님과의 1대1 개별 밀착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 지금 나가고 있는 선행 과정에 대한 테스트, 전 커리큘럼 복습, 그다음에 현행 복습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렇게만 보시면 사실 뭘 의미하는지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중학교 2학년 학생이 공통수학 2 선행을 나가고 있는 반 수업 커리큘럼을 예시로 들어드릴까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중학교 2학년 학생 친구가 공통수학 2를 주 2회 담임 선생님과 칠판 수업으로 선행 진도를 나가게 되겠죠?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복습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그 전에 진행했던 공통수학 1 커리큘럼에 대한 복습 1시간, 그 다음에 아직 2학년이기 때문에 저희는 선행에 나가는 거에 너무 급급하지 않습니다. 현행도 조금씩 건드려주면서 절대 잊지 않도록, 절대 잊어먹지 않도록 하는 이런 커리큘럼으로 진행하고 있고, 이거는 반별,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들별 재량 하에 조금씩 수업 구성이 변경될 수는 있다는 점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먼 얘기라고 느끼실 수 있겠지만 중학교 3학년 2학기 때부터는 저희 최강탑에서는 더 이상 중3이 아니라 고등부처럼 지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기존의 주 3회 2시간, 2시간, 3시간 수업이었던 것이 주 2회 4시간, 4시간으로 수업이 바뀌게 되고요. 보시면 1대1 밀착 지도 시간이 원래는 주 1회였지만 매일 와서 2시간 칠판 수업, 그 다음에 2시간 1대1 밀착 지도로 1대1로 개별 밀착 지도하는 시간이 한 타임 더 늘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은 3학년 2학기 때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면 마지막 학기인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는 신경 써주지 않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저희 최강탑만이 진행하고 있는 3학년 2학기 내신 대비 전용 1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처럼 가르치겠지만 저희는 마지막까지도 중등 내신을 신경 쓰겠다는 점, 마지막까지도 고등 선행과 중등 내신 두 마리 토끼를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저희 최강탑 학원 시스템만으로 지금 보여드리는 이 친구들이 딱 이번 직전 1학기 성적 우수자들입니다. 지역 불문, 학년 불문, 학교 불문 100점, 그 다음에 성적 향상자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런 점들을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렇다면 이렇게 중등 내신과 고등 선행 두 마리 토끼 다 잡은 친구들이 저희 최강탑 고등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등급 만들기, 등급 굳히기에서 어떻게 공부를 시키고 있는지, 시험 대비를 시키고 있는지에 대해 간략하게만 소개드리겠습니다. 저희 고등부 내신 대비 기간에는 처음으로 첫 번째로 제일 중요한 교과서를 무조건 2번 이상 풀게 하고요. 두 번째로 이제 실전 감각을 기르기 위해서 40분 동안, 실제 시험 시간은 50분이지만 40분만 재개하고 풀고 있어요. OMR 작성도 해야 하고 서술형 답안도 작성해야 되고 검토할 시간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는 넉넉하게 주지 않고 타이트하게 40분 안에 풀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 시험지들은 풀이 문항을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문항 손풀이 해설을 제공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손풀이만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는 따로 좀 힘든 킬러 문항 같은 경우는 영상을 제작하여서 이 문항 같은 경우는 그냥 풀이만으로는 이해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문제들 몇 문제만 영상으로 찍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각 학교별 부교재와 프린트가 나올 때는 풀이 영상 녹화를 진행하고 있고 변형 문제집 또한 제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형 문제집에서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편이어서 알려줬지만 좀 틀린 좀 안타까운 사례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변형 문제집 언제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 아이들 시험 대비에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듯이
수행평가가 기본 점수는 있지만 그래도 변별력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행평가 대비 또한 철저하게 해주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수행평가 같은 경우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문제를 주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께서 나 이 문항 낼 거야. 근데 숫자 바꿀 거야. 아니면 빈칸 뚫을 거야.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을 제시해 주세요. 그래서 그 안내문이 나오면 아이들에게 즉시 보내. 얘들아 보내. 해서 그 빈칸이 나오는 문제가 됐던 아니면 숫자 변형을 나오게 되는 문제가 됐던 여러 번 반복 학습하게 하여 시험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수행평가까지도 꼼꼼히 신경을 써주고 있다는 점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는 요 두 친구에 대해 설명을 드렸지만 이 두 친구 같은 경우는 저랑 중등부 때부터 쭉 해서 지금 고3 친구들이거든요. 지금 고3까지 쭉 하고 있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는 평촌 중에서 성문고로 진학한 친구, 이 친구는 평촌 중에서 동안고로 진학한 친구입니다. 저희 최강탑에서는 우리 아이가 어느 고등학교에 배정을 받든 어느 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게 되든 안양, 의왕, 과천, 군포 전혀 상관없이 전 학교 꼼꼼하게 출제 경영 트렌드를 분석하고 시험 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이것도 이제 저희 고등부 이번 1학기 기준 성적 우수자들입니다. 1학기 기준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 불문, 학년 불문 사실 고등부에서 100점 맞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저희 최강탑에서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것 또한 아까 그 이화여대 약대 붙은 친구부터 여러 끝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끝이 났네요. 네, 이런 식으로 좋은 입시 실적을 낼 수 있었던 건 저희 최강탑에서는 아이들 한 명 한 명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좀 앞에 그 입시가 너무 중요해서 조금 다소 길어져서 제가 좀 간략하게 저희 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려봤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저희 최강탑에서는 최강탑만의 노하우로 아이들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 살필 것이며 어머님들의 신중하고 소중한 선택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시 궁금하신 점이나 상담이 필요하신 부분은 저희가 밖에서 자세하게 상담 진행하고 있으니 꼭 받아보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